홍변의 회생 파산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많이 하는데요. 상속채무만 있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만 일부 있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있거나 상속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청을 한 후 추가적으로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앞전에 올린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파산을 하면 도대체 어떤 점이 좋은 것일까요? 상속재산 파산의 좋은 점을 알려드리기 전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의 의미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을 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망인이 유언으로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으로 유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죠. 한정승인은 쉽게 말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2억 원 있고 상속채무가 5억 원 있다면 상속재산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승인은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심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법원이 상속재산 파산 선고를 내리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상속재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 변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채권자는 망인의 채권자를 말하고 수증자는 유언으로 유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상속재산 파산을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처리라는 제목으로 실무준칙 제376호를 새로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을 한다면 좋은 점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재산 파산을 한다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 변제해 줍니다. 환가란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을 환가한 후 상속채권자 등에게 배당 변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자동차, 채권, 예금 등의 상속재산이 있거나 상속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런 상속재산을 환가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변제해 주는 일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들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속인들이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심지어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을 한다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이런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공평하고 신속하게 배당 변제를 해줍니다. 상속인은 커다란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죠. 둘째,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때 자기 돈으로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 예납금을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제인 선임 비용을 말합니다. 재단채권이란 채무자생법에서 파산채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면 다른 상속채권자의 채권이나 수증자의 채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은 상속재산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그 다음에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 예납금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채권자의 채권이나 수증자의 채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 및 송달료, 예납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지급했다면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서 자기의 돈으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 예납금이어야 합니다. 서울해생법원에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 예납금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상속재산 파산을 할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망인 명의의 소액주택 임차보증금은 망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나 사실혼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망인의 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소액주택 임차보증금의 최고 한도액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 원까지이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 4,300만 원까지이고 광역시의 경우 2,300만 원까지이고 그 위에의 지역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을 할 경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이들 망인 명의의 소액주택 임차보증금은 망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나 사실혼 배우자의 소유가 될 수 있고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게 되지요. 다만 망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나 사실혼 배우자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제외됩니다. 즉 망인의 부양가족이나 사실혼 배우자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망인 명의의 소액주택 임차보증금을 소유할 수 없게 되고 파산재단에 편입된다는 것이죠. 서울해생법원에서 2022년 1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망인의 소액주택 임차보증금을 생계를 같이 하는 망인의 부양가족이나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넷째, 상속재산 파산을 할 경우 망인의 장래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이란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채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면 다른 상속채권자의 채권이나 수증자의 채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장래 비용은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부의금이 소명되는 경우입니다. 부의금이 소명될 경우에 망인의 장래 비용 중에서 부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장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의금은 상속인 등이 망인의 장례 절차와 관련하여 조문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말하는데 부조금 또는 조의금이라고도 말하죠. 부의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망인에 대한 부의금인지 상속인에 대한 부의금인지 등이 소명되는 경우에 장례 비용 중에서 부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의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망인에 대한 부의금인지 상속인에 대한 부의금인지 등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장례 비용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총액은 상속재산 총액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실제로 지출된 장례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을 장례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은 서울해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은 파산재단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산정되는 금액은 200만 원이고 파산재단 총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있으면 산정되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또한 파산재단 총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있으면 산정되는 금액은 500만 원이고 파산재단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산정되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장례 비용은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장례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을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의 수와 장례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해생법원에서 2022년 12월 1일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례비 일정액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속재산 파산에서 망인의 부동산 등이 매각되거나 강제경매 등을 통해 매각된다면 상속인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 등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의무 경매에 의하여 매각한다면 양도세는 면제되지 않고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여섯째,
서울해상법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상속재산 파산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할 자료 목록을 매우 간소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해상법원 실무준칙 제37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소화된 상속재산 파산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서울해상법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상속인이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채권자 집회에 출석할 의무를 면제시켰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 선고일 이후 약 2달 후에 열리는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채무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망인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집회 출석 의무를 면제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속재산 파산을 할 경우 좋은 점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7가지 좋은 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서울해상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해상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도 향후에 인정해줄지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